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과 오프라인 등교 수업이 병행되는 코로나19 시대.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교과 중에 하나가 체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변하는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자 학교 체육 수업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학교 체육 교육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스마트 기기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막해질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체육 교과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가 알아서 정보를 취합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니까 체육에 많은 지평을 넓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술을 활용하는 게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체육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나 때는 10교시가 항시 체육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정규 수업이 딱 끝나면 가방 운동장에 던지고 그렇죠. 네, 한 1에서 2교시 추가로 뛰어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새 그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네. 그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라떼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체육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창의력, 소통에도 체육이 되게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여전히 중요한 거 맞죠? 아유, 그럼요. 네.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AI나 빅데이터나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추구하는 목적이 과연 뭘까?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체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서로 더 소통하게 하고 더 만나게 하고 상호 간에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의하면은 이 체육이 사실은 관계 경험을 통해서 인간성도 회복을 하고 여러 가지 창의성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 시대에 당연히 체육도 받아들여서 더 소통하게 하고 더 관계를 맺게 하고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장 박사님. 네. 이 AI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시대지만 사람들이 이번 도쿄올림픽을 봐도 그렇고 왜 사람이 몸으로 하는 도전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가치를 느끼는지 이거는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몸을 다루는 체육의 가치는 AI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또 오늘 현장에 계신 두 선생님 모셨는데 현장에서 더 중요성을 느끼시나요? 이 체육 교육은 단순히 운동 기능을 가르치는 교과라고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교과에서 배울 수 없는 또는 글로 배울 수 없는 것을 몸으로 학생들이 뛰고 놀면서 터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눔이나 배려나 협동의 가치를 오직 체육에서만 저는 배울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삭막해질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체육 교과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요즘 선생님 스마트 기기나 앱 이런 것들을 도입한 체육 수업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떤 모습? 그런 게 필요한가요? 일단 체육의 특성상 네. 체육은 이제 전통 체육의 모습을 많이 아직도 유지하고는 있는데요. IT 기술을 많이 접목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워치를 많이 차단해요. 자신의 이제 생체 리듬이라든가 심박수, 건강 체크를 해주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그 신체 활동 능력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게 그 정보를 계속 누적되는 그런 데이터망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교수님 그런 거 아무리 체크해봐야 뛰어야죠. 축구공이 다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중요하다고 해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의 어떤 동요가 있어야지 사실은 참여하기가 쉬운데 근데 중요한 것도 사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나 지난주보다 약간 살이 좀 쪘네?
아, 나 지난주보다 뭐가 좀 부족했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보를 얻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수정을 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로 봐서는 이 AI나 뭐 빅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하는 이런 기기들의 활용이 굉장히 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요즘 그 시계가 요즘 혈압을 재주더라고요. 그럼요. 옛날에는 제가 혈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혈압을 재려면 되게 좀 기기가 번거롭잖아요. 근데 딱 시계로 이렇게 재니까 혈압이 높으면 그날 저녁은 금식. 뭐 어쨌든 자극을 받으면서 뭔가 움직이게 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보니까. 아, 요새 주일관 시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혈압이 뚝 떨어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계가 바로 119로 전화를 해서 응급차가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네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학교 교육의 방향이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하나하나 학생들의 기록도 관리하고 자기가 기록도 도전해보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 박사님? 어쨌든 이 신체 활동을 다루는 게 체육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최태성 선생님 같은 훌륭한 역사 선생님의 수업을 받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탁 수업에 들어와서 그 수업에 모든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계신 거죠. 그 교사의 역량과 카리스마로 그냥 쫙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수업도 분명히 본질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교사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댄 부분이고 이 뭐 정책적이라든지 학교 교육의 지향점이라든지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분명히 이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또 개선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도입이 되는 게 기술을 활용하는 게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체육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체 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동기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우리 HMD라고 해서 이 VR 같은 그 기기를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 때 쓰고 나면 굉장히 어지러워요, 사실. 한 3분, 5분만 써도 맞아요.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종의 새로운 스포츠를 좀 체험하는 차원에서 혹은 새로운 종목이 어떤 내가 학습자가 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은 굉장히 그 폭넓지만 이게 메인으로 돼서 모든 것을 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어떤 수업들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테니까요. 어떤 장점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로 온라인이란 비조처 체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다 지도해줄 수 없으니까 이런 앱이나 스마트 기기가 보조 선생님이나 보조 강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약간 변화한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지금 매주 하나씩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얘들이 잘 따라 하나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학교면 내가 교실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잘 따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구글에서 이렇게 동작 인식을 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개방을 했더라고요. 포즈넷이라는 오픈 소스를 개방해서 그래 그럼 내 영상을 포즈넷에 돌린 다음 학생들은 요새 다 집에서 캠 있잖아요. 카메라 있으니까 네. 실시간으로 따라하면 이게 매칭을 시켜서 점수를 주더라고요. 아 진짜. 옛날에 그 오락실에 있던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퍼펙트, 뭐 배두, 군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체육 수업이 더 디지털식으로 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욕심내서 개발을 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뭔가 운동을 하면은 더 아이들이 체육에 관심을 갖고 운동에 흥미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모든 체육 분야에 다 장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경쟁 활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와서 애들이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도전 활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이용하면 운동 기능이 되게 약한 애들이 집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보고 친구들이 보니까 되게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데 집에서는 막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선생님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육은 결과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IT 기술을 접목한 가상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장을 학교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장비를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운동장에 못 나가는 그런 때가 이제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리고 뭐 어쩔 땐 폭염, 어쩔 땐 장마 이래서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공 하나만 가지고 놀기 못할 환경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스포츠를 접목시키니까 스크린 골프 같은 기계를 학교에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앞에서 골키퍼와 함께 대결할 수 있고. 그러네. 두 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디지털 환경으로 이 체육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이들의 참여, 흥미 이런 걸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저희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교사들이 그런 디지털 역량을 좀 많이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집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다는 게 정말 상당히 힘들어요. 일단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고 그다음 애들이 컴퓨터로 듣지 않고 절반 정도는 핸드폰으로 들어요. 이 작은 핸드폰으로 한 12시나 1시까지 이걸 듣고 있고 과제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힘들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몰려서 같이 해요. 근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애들이 온라인 수업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더 재밌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관심 있는 것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정보가 많잖아요. 이 정보 중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없으면 교사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도 재미없게 하면 애들이 또 안 보니까. 그리고 또 저작권 문제도 신경 써야 되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한번 지금 한번 시원하게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 같은 체육교사 말고도 모든 선생님들이 필수가 아니라 이제 기본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전의 시대대로 돌아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많은 선생님들이 10년 안에 온오프 혼합 수업 우리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아마 무조건 강요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책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을 좀 더 디지털 기계 같은 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제가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샀거든요. 근데 선생님 돈으로 사비로? 학교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는 다시 막 확 바뀌었더라고요. 올해는 해외 직구도 되고 프로그램도 되고 그리고 그 스마트 기계에 대한 지원들도 훨씬 많아지고 네,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고가의 기기들을 뭐 교육청단이나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구입을 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컨텐츠를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주면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장학사님 나오셨으니까 네. 현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청에서는 사실 그런 걱정이 제일 커요. 모든 학생, 모든 교사에게 원하는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과연 학교에서 이걸 좋다고 받을 것인가. 현장의 선생님들께 의견을 들어보면 좋아하시는 역량 있는 분도 있지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그걸 관리하는 선생님은 더 부담스러우시고 감당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 재원도 중요하고 기기도 중요하지만 이 선생님들처럼 이제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제 그 동료 교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다 많이 힘을 좀 받으실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교사들을 지원하고 문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안들이 조만간 만들어져서 실제 선생님들이 이러한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 관련해서 우리 송세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가상현실 프로그램 같은 거 활용해서 수업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체육 수업을요? 예. 어떻게 이게 가상현실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일종의 메타버스 비슷한 건가요? 요새 얘기하는? 정확한 명칭은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실인데 예. 그 VR이죠. 시뮬레이터적인 성격이 좀 커요. 게임 같은 화면 속에서 축구가 들어있고 양궁이 들어있고 볼링이 들어있고 티볼이 들어있고 그리고 뭐 단체 체육 박터트릭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체부랑 같이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인데 지금 한 4년쯤 됐고 매년 한 100여 개 학교씩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요. 예산을 지원해주면 이제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시연 보고 장비 현황 보고 아 우리 학교에 이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거 이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학교에 설치를 해주는 방식이죠. 문체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교육부 지원이나 교육청 지원은 정확한-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네요. 좀 저- 구체적인 지원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가상현실, 네.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한데 저희가 화면에 담아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학교 안에 또 다른 운동장이 생겼다는 군포 태을초등학교. 시간에는 우리가 VR 교실의 스크린을 이용해서 양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다 쏘는 건가요? 활이라고 부르는 활과 그리고 화살 두 개를 이용해서 경기하는 종목이고요. 잠깐, 실내에서 양궁이라니 그게 가능한가요? 이것만 해 이거 그 화살. 화살이 향하는 곳은 오, 스크린 화면 속 야, 관역인데요. 빈 교실을 이용하여서 VR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탈바꿈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꾸며놓은 장소입니다. 기존의 도서관이 이전하면서 그 빈자리에 VR 체육교실을 꾸몄답니다. 덕분에 학생들의 체육 수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요. 꾸미는데 얼마 들었어요? 체육진흥공단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시에서 3천만 원, 1대1 대응해가지고 6천만 원. 6천만 원짜리예요? 이야. 미래의 김재덕 선수. 조준하고 쏘세요. 오늘 양궁을 처음 해봤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양궁 같은 거나 볼링 같은 거는 아이들이 실제로 접해보기가 힘든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쉽게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인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한자리에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VR 체육교실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인기 종목인 축구. 오늘 할 축구의 종목은 페널티킥이라고 해서 골키퍼와 1대1로 공을 가지고 겨루는 종목을 오늘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페널티킥이 뭐예요? 수비하는 선수가 반칙을 했을 때 그때 골키퍼와 1대1로 정해진 거리에서 공을 놓고 공을 차서 골키퍼와 단둘이 승부하는 걸 페널티킥이라고 해요. VR 교실에서는 이론 수업도 함께 할 수 있다는데요. 먼저 시범을 보이는 선생님. 가볍게 꼬린. 뒤이어 자신 있게 공을 차보는 학생. 결과는 아쉽게도 실패. 스크린 화면에는 공을 찰 때의 영상과 함께 불속도, 발사각 등 학생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는 각 학생별로 차곡차곡 누적돼 단계별로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우리 야외에서 그냥 축구할 때는 내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양만 보이지 킥 스피드나 볼 스피드, 뭐 발사각, 좌우각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데 센서를 통해서 나의 속도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볼 스피드라는 게 내 공의 속도고 킥 스피드는 내 발이 나가는 속도. 킥 스피드가 빠르다고 공 스피드가 빠른 거. 제가 페널티킥을 잘 못 차가지고 나 저런 거 한번 분석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왜 못 찰까? 저걸 보면 나오겠네. 방문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오. 선생님의 코칭을 받은 남학생. 시원하게 슈팅 성공. VR 교실을 통해 여학생들의 축구 실력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약간 골인? 내일은 더 자신 있게 공을 찰 수 있겠죠? 친구들이랑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점이 좋아요. 운동장은 좀 덥고요. 뛸 때 발에 뭐 많이 묻는데 여기서 할 때는 시원하고 뭐 묻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축구 수행평가 본다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계속 공을 다 뺏어가가지고 못했는데 여기서 혼자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해진 공간 운동장과는 달리 업데이트를 통해 매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VR 체육교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기술 또는 기계들이 개발돼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할 수 있게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VR 체육교실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체육 수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그 안에서 자라날 우리 학생들의 꿈도 힘찬 도약을 할 수 있길 응원해봅니다. 저런 체육 수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해도 앉아 있지 않을 것 같아. 나 할래요, 손 들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네. 예전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라떼 예. 그때는 그냥 움직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 움직임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자기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측정해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정말 더 궁금한 게 저 기계들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예산이 왔으면 저도 이제 그 모션 센서나 터치 스크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잘 돼 있어요, 서버가.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 학교는 이런 장비를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업체한테도 요구를 하죠. VR 수업할 때하고 옛날에 운동장에 수업할 때하고 네.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VR 교실의 정말 큰 장점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체육관도 비가 오나 미세먼지가 많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VR 교실만의 장점을 얘기한다면 교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축구를 하려면 미니골대라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치웠다 놨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스크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양궁을 하려면 양궁 관역판이 필요가 없는 거죠. 팔 하나만 있으면 바로 양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데이터베이스화 있다는. 된다는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이나 진짜로 이제 프로 선수들은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활용을 하잖아요. 이 기계가 알아서 정보를 취합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체육에 많은 지평을 넓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우문인 것 같지만 아이들은 좋아하죠? 네,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때요? 아이들은 자꾸 가자고 하죠. 그렇죠. 저도 체육은 나가서 땀 흘리고 뛰어야 된다는 생각은 이게 많거든요. 그게 체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도 아까 화면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달리기판이 있어요. 달리기판이 있어가지고 달리기판도 있구나. 서로 경쟁돼요. 막 뛰어서.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막 땀이 비오듯이 나거든요. 물론 여기서 좀 더 좋은 장비를 갖춘 학교들은 러닝머신이 있어요. 디지털 360 뭐 이런 좀 시에서 운영하는 데 가면 러닝머신을 아이들이 진짜 뛰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리에서 뛰는 거라면 그건 진짜 뛰는 것처럼 러닝머신을 뛰고 있죠. 그러니까 그 VR 기기 활용의 장점이 그 체육관 조그만 데다가 양궁장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볼링장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대운동장, 축구도 하고 트랙 뛸 수 있는 시설도 갖출 수 있고 밖에 안 나가도 그런 시설 다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 VR, AR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도서 지역에 학생이 2명밖에 없거나 1명밖에 없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평생 내 상대와 뭘 해보는 스포츠 경기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진 않더라도 VR, AR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해볼 수는 있죠. 경기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을 테고 이게 더 발전을 한다면 이쪽에 VR이 있고 저쪽에 또 VR이 있으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실제 사람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로봇이라는 나에게 실제로 반응하는 실체가 있다면 그 진짜 경기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장점 쪽으로도 그냥 무조건 대중화라기보다는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VR 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한 350개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많이 있네요. 예, 꽤 많아요. 1년에 한 120개씩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없어지지 않을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각각의 개별 회사들이 관리하던 이 VRC 교실을 국민체육공단에서 서버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거기다 올리고 내가 필요한 콘텐츠 다운받게 하고 방금 장 학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티볼 템디 항정 이런 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루어지지는 못하는데 정말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명의 학생도 다른 학교 학생과 팀 대결, 축구 페널티킥 대결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좀 있으면 금방 오겠죠. 야, 그러면 그 플랫폼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특정 업체에서 준 콘텐츠만 하면 종목이 한 8개 정도, 7, 8개 정도 되고 각 종목에 또한 콘텐츠가 한 7, 8개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7, 80개 있고 박 터트리기, 아니면 풍선 맞추기, 뭐 그리고 두더지 잡기, 공 맞춰서 두더지 잡기 이런 종목까지 따지면 한 콘텐츠 한 200여 개가 더 있고 많네. 앞으로는 이제 더 훨씬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지금 스마트 체육 수업이라고 제가 이제 언뜻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것 지금 현장에 도입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 네. 이런 것들도 적용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이와 관련된 어떤 수업 모델 이런 것들도 좀 계속 연구돼야 될 것 같고 이거 왜냐면 이게 전혀 좀 이제까지 한번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네네. 이런 연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은 사실 뭐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어떤 뭐 수업 모델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네, 아직은 어렵고요. 단계별로 수준별로 어느 수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우리 이제 동영상으로 나갔던 예를 들어서 뭐 티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내가 배트를 어떻게 휘둘러야지 이게 잘 휘둘러지고 그리고 충분히 잘 맞고 멀리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기능을 학습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그램을 직접 응용을 해서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기기를 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사실은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기기나 아니면 이 스마트 기기들이 활용되는 케이스들은 생활체육에서도 그러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체육에서도 중등학교 체육에서도 심지어 대학교 체육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모델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 정도까지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결정이 좀 필요하죠. 우리 안채원 선생님도 수업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수학하고 체육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수학을 체육을 어떻게 융합을 합니까? 이게 둘 다 재미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그걸 개발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놀이가 밥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놀이가 밥이다. 네, 학생들한테는 놀이가 밥이고 그 누구한테는 놀이가 밥이지만 학생들한테 더욱이나 놀이가 밥처럼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토로 지금 놀밥이란 연구의 활동도 하고 있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사회 과목에 점점 어려울수록 이제 포기하는 애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학교가 재미가 단어가 없대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벌써 초등학교부터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얘네들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공이 날라오면 피하던가 잡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익히면 조금 더 애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체육과 융합을 하게 됐고 또 반대로 체육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상급 학교로 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운동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정적인 학생들이 있어요. 저 네, 같은 체육이 경우. 되게 저 별로 두렵잖아요. 체육 안 좋아했어. 키 크신데 잘하셨을 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아이들도 그럼 좀 체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하다 그래 운동 기능 위주보다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체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이렇게 놀이를 해보자 하면서 융합 체육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로운데 놀이가 밥이다라고 하는 수학, 체육, 융복합 수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상봉초등학교에서는 날마다 색다른 체육 수업이 펼쳐진다는데요. 자, 손목 발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둘, 에구구 몸이 덜 풀렸나? 반대로. 수업 전 스트레칭을 하는 건 여느 체육 수업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이 숫자 카드를 준비했어요. 이 숫자 카드를 한 팀에 하나씩 줄 거예요. 이 숫자 카드에 비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비 배웠죠? 비 사랑하나요? 아니요, 싫어요. 비를 사랑하나요? 아니요. 백분일 사랑하나요? 체육 시간에 웬 숫자들일까요? 이 수업은 바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6학년 수학의 비와 비율 단원을 체육과 연계시킨 융합 수업입니다. 초등학교는 한 담임 선생님이 모든 교과를 지도를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 카드를 한 벌씩 배부합니다. 각 카드에는 크기가 다른 비율식이 적혀 있는데요.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해서 백분율이 큰 순서대로 높은 것은 왕, 그 다음은 평민, 제일 낮은 것은 폭탄으로 역할이 정해집니다. 학생들은 나눠받은 카드의 수를 숨긴 채 상대편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때 자신의 비율이 상대보다 낮으면 지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상대편의 왕을 잡거나 남아있는 사람 수가 더 많은 팀이 승리! 교과에서 배우는 게 어려웠던 친구들도 융합체육 수업을 통해서 그 배움을 이겨내고 체육을 못하고 기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은 체육 수업이 조금 더 즐거운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융합체육 수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날 잡아서 내가 주는 거야? 자, 친구들 퍼센트 다 구했어요, 백분율은? 네. 자,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백분율을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 우리 팀을 위해서. 모르는 네. 친구들이 있을 때는 서로 알려주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는데요. 드디어 게임 시작! 서로의 카드를 숨기고 요리조리 탐색전을 벌이는 학생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상대편을 잡는데 자, 오세요, 잡았으면. 자, 일로 와서 나머지 친구들은 오면 안 돼요. 나머지 친구는 절로 가고. 자, 선생님한테 카드를 보여주세요. 자, 나머지 친구는 절로 가세요. 자, 서로 비교하세요. 자, 누가 높아요? 그러면 누가 잡았어요? 그러면 윤우는 아무 말 못하고 집으로 가세요. 이윤우 집으로 갔습니다. 노랑팀에서 첫 번째 탈락자가 나오자 위기를 느낀 학생들. 다시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는데요. 자연스럽게 뛰게 되네. 잡으려고. 몇 퍼센트 봤어요, 윤아? 이제 퍼센트를 친구한테 얘기하고 집으로 가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계산 안 됐어요, 아직. 보여줘, 윤아 말해주세요. 네, 윤아 아직 계산 중입니다. 70이야. 70! 오재민 70! 비율을 계산하지 못하면 숫자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지영이가 하준이를 잡았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나머지는 절로 가시고. 자, 하준이 아웃. 어느덧 학생들은 수업 시간인 것도 잊은 채 즐거운 모습인데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땀이 나 있겠네. 어떻게 해야 돼? 뛰게 하는 수업이니까요. 아이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과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일부러 합치시는 네. 느낌이. 모르는 걸 배울 수도 있고 원래 아는 수업이랑 모르는 수업이랑 같이 해서 모르는 건 배우고 아는 건 더 잘 외우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교실에서 할 때는 뭔가 불편하고 좀 지루하고 그랬는데 체육이랑 함께 하면서 하니까 재밌고 또 힘나는 것 같아요. 집중도 더 잘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와 비율을 교실에서 배우면은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많은데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몸으로 뛰면서 실제로 비와 비율이 어렵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백분율로 바꿀 수 있고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뛰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기초 체력도 올라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과학 중에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놀이를 해볼 거예요. 어떤 교과든 움직임을 통해 배움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체육 융합 수업. 그 뿌리는 이렇게 합시다. 줄기, 잎, 그다음 꽃, 그다음 열매. 자, 그래서 안채원 선생님은 어려운 교과 내용일수록 체육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는데요.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신체로 움직이는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교실에서 볼 수 없었던 표정이 체육 융합 수업을 통해서 강당에서 보여서 저도 되게 기쁘고 흐뭇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육 융합 수업. 몸과 함께 머리도 쑥쑥 성장하는 최고의 수업이 아닐까요?
수업적 개발하려면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 특히 이제 저 수업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게임 형태로 수학을 배우고 또 몸을 움직이고 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봤지만 또 한 가지가 추가로 본 게 왜 비율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분명 그 이유를 아는 것 같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수업을 배울 때 이게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수동적인 그러한 학습 경험들이 많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적절히 왜 배워야 되는지 같이 연계시켜서 저렇게 활동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네네. 배워야 될 어떤 생각들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옛날부터 비율과 뛰는 운동은 존재했단 말이죠. 이걸 지금 선생님들이 결합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결합을 시키면 새로운 하나의 모델들을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 창조적 행위에 대해서 나는 머리가 너무 굳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저렇게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수업하면서 느끼시는 장단점 이런 것들하고 좀 그런 수업 구성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원칙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의자에 안 앉아 있고 교실 밖에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게 장점이고 제가 가르쳐 줄 때 교실에서 가르쳐 줄 때 막 안 받아들이지만 규칙을 모르거나 계산을 못하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안 가르쳐 줘도.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제 같은 팀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팀원들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협동심도 늘어나고 그다음 팀원들은 가르쳐 주면서 또 한 번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의 배움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체육을 싫어하는 아이들, 기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달리기나 축구를 할 때 3월 달이면 보통 아이들이 다 파악을 해요. 쟤 잘한다. 나 쟤랑 같은 팀 해야지. 안 되면 서운해하는데 이거는 운동 기능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보다는 전략이랑 그런 구성이 더 좋기 때문에 출발선이 똑같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몰라서 애들이 흥미롭게 더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그런 것 같고 단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칫하면 한 과목으로 치울 수도 있고 또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니까 그 준비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다음 이게 또 체육이니까 뛰는 게 일어나야 돼. 애들이 그냥 슬슬 걸어서 놀이에 참여하면 안 되고 조금 많이 뛰어야 되니까 뛸 수 있게 엮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뭘까 하는 그런 구성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런 융합 수업 타교과와 체육교과의 수업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은 체육에는 지금 체육을 전공들을 하셨지만 체육에는 뭐 스포츠 역학도 있고 생리학도 있고 기타 뭐 다양한 그 학문의 분야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그 몇 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알고 계신데 이것들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줄까? 이 융합 체육 수업은 일단 뭐 모델 자체도 이미 존재를 하고 근데 단지 좀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이 힘드세요. 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세요. 다 좋긴 좋은데 교수님 솔직히 이게 제가 솔직히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전 정말 체육교육 저는 애들 좀 제발 좀 많이 좀 뛰어다니는 시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에도 있어봤지만 학교의 분위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었으니 더더군다나 입시 위주였던 교육이다 보니까 체육 수업은 이게 참 뭐 교직원 회의할 때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체육 수업은 약간의 그 땜빵, 약간의 좀 쉬는 시간 또는 입시 교과를 위한 약간의 부록적인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 학교에서 그 입학처장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그 입학 사정관들도 어려워하고 학부모도 어려워하고 학생도 어려워하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성 항목이에요. 인성 항목. 예, 인성 항목을 쓰라고 하면은 변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정관들도 어려워하고 학부모도 어려워하고 학생도 어려워하고 선생님들도 어려워하고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변별력 없이 혹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칸으로 우리가 이렇게 버려두지 말고 체육을 포함한 이런 교과목들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전문성을 함양을 해야 되겠죠. 충분히 체육 활동을 통한 혹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한 인성 발달이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정도는 내가 추천할 수 있을
그 정도는 그 인성칸을 채울 수 있는 정도는 체육이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준다면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이 전문성을 함양하려는 우리 내부의 그 노력과 함께 결합이 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체육이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뜁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체육 수업의 그 모형으로 IT 활용하는 체육교육의 변화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스마트 체육 수업 같은 것들이 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스마트 체육 수업이 정착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육교육의 변화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제언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목적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스포츠를 체험하기 위함,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함, 이런 목적의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있으면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체력을 함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인지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차이를 극복하거나 혹은 장애, 비장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 소통을 할 수 있다라거나 뭐 참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이 바로 스마트 기기, 스포츠 안에서의 스마트 기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체육 교사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 제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동작 분석 수업 같은 것도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전문 선수들 하는 거 보고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 당시는 수천만 원 비용이 들고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 배워야 되는 게 몇 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0여 년 시간이 지나고 스마트폰 앱 하나로 그냥 딱 누르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부터 좀 스마트 체육 수업이라는 이름 카테고리 안에 실천을 하시면 부담이 적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체육 수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실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사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리고 학생의 학습 경험을 조금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것부터 좀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수업이 내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정책적 제가 미리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선생님들께 그런 제언을 잠깐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 교육 현장은 정말로 상당히 복잡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했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드셨지만 집단지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시던 게 바로 스마트 체육이라 생각을 하고 음식에 비유하자면 소스를 바꾸는 것 같아요. 소스를.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5성급 호텔의 주방장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청이나 또는 이렇게 많이 개발해가지고 자료들을 보급해 준다면 오늘은 무슨 소스 쓸까 하면서 쓰시면 선생님들이 더 쉽게 스마트 체육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원격 수업으로 다 전환되면서 그때 바랬던 건 단순히 하나였던 것 같아요. 빨리 끝나라. 이것만 바랬던 것 같은데 점점 길어지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정책적인 건 약간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원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략적인 개요는 알려주는데 연수도 있고 근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서 이런 게 있으니까 찾아서 들으세요 하면은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런 연수의 장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하루 수업 준비해서 하루 살아가기도 힘들 교사인데 제가 교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선생님들 커뮤니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선생님도 방송을 운영하시지만 처음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하나하나가 힘이 됐어요.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이 자료를 공유하고 개발하고 연구하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언젠가 꼭 고맙다는 말을 한번 전하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마트 체육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본질은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바로 학생 자신의 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스마트 체육을 좀 더 성장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학교 체육,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유벤알리스가 이야기한 로마의 격언이 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 학교 현장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점차 작아지는 학교 운동장,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수업 시간, 또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실내 생활.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땀 흘리면서 같이 뛰노는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캐릭터가 저를 대신해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 많이 좀 알려주세요, 진짜. 난 정말.